자,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은 나알이죠. 뭐야? 사코 법칙을 먼저 시작해서 쭉 끝내고 그리고 삼각함수 그래프랑 방정식이 요거 시험 범위 친구들은 맨 마지막에 따로 해줄게요. 그리고 그때 그쪽이 시험 범위 아닌 친구들은 그냥 각자 학교별 부교재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해봅시다. 오늘 사인, 코사인 법칙. 그래서 66쪽인데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꼼꼼하게 한 바퀴 개념을 돌아볼 테니까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당연한 공식들, 각도에 대한 사인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비율들은 다 동일하다. 뭘로? 지름의 길이로 동일하다. 그렇죠? 어떤 삼각형이든 이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증명 나와 있었잖아. 우리 66쪽에 가운데 증명 해놓고 분각일 때, 이각일 때, 직각일 때 다 증명을 해주는데 거기서 핵심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기 A고 여기 B고 여기 C일 때 증명할 때 가만 보면 요 A라는 각도를 이렇게 중심을 지나게 선을 이어서 지름을 만들고 여기로 옮기잖아. A 다시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쵸? 증명해서. 그럼 그때 핵심은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어떻다? 원의 성질에 의해서 같다. 그치? 동일한 호에 대한 원주각은 모두 똑같다. 그쵸? 이거 증명하는 과정에서 쓰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쓸 때 이 성질은 앞으로 항상 당연하게 나올 거니까 가져가시고. 자, 그래서 거기 증명하는 과정은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또 있어. 이게 이제 괄호 1번에서 중요한 게 원주각에 대한 얘기인데, 원주각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고. 거기 괄호 3번 둔각일 때 한번 보실래요? 둔각일 때 보시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 둔각일 때 보면 둔각일 때가 되게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원래 각도가 주어진 게 여기였어. 근데 그 각도를 열로 옮긴 거야. 우리가 이렇게 옮긴 거야. 그럼 이때 왜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손을 이렇게 그으면서 도형을 사각형을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어. 그럼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제대로 다룬 적은 없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어. 이제 오늘은 이제 드디어 해야 되는데,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끼리 이렇게 마주봐. 그러면 마주보는 각도의 크기의 합들은 어떨까? 원 안에서 마주보는 각도의 크기의 합 180도. 그치? 이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A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A겠죠. 그쵸? 그럼 여러분이 각변환하면서 배웠잖아. 사인 A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A 어때? 같죠? 그쵸?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라는 여기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사인 법칙의 변형 같은 건 이따 문제 풀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다음 68쪽 넘어가면 이제 코사인 법칙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죠. 코사인 법칙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식 정도는 이제 다 알고 있겠죠? 공식 정도는 다 알고 있겠지? 거기 보면 여러분들 어떤 공식이 편한가요? 여러분들 어떤 공식이 편하신가요? 그래서
당연히 각도의 대변은 스몰로 표현하고 코사인 A는 하면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여러분들 이제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똑같은 식을 보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둘 중에 편한 걸 먼저 외우라고 했었어.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어차피 둘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핵심은 여러분들 그나마 외우기 편하려면 자꾸 이렇게 보시면 완전 제곱식 형태가 여기 안에 숨어 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연상해서 암기하면 좀 편하다. 그리고 이 변의 길이를 알아내고 싶으면, 그렇지? 이 변의 길이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쓰고 싶으면 이웃한 변의 길이들로 싹 다 해놓고 마지막에 마주보는 각도에 대한 코사인만 쓰면 된다. 얘도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하고 싶으면 이웃하고 있는 변들로 최대한 다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마주보고 있는 애만 한번 쓰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암기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넓이는 따로 있다가 한번 체크를 하고, 그리고서 이어지는 페이지들이 중학교용 총정리가 쭉 이어지는데 얘들아 이게 진짜 잘 가져가 있네. 중학교용 총정리가 여러분들을 앞으로 쭉 찾아가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 풀다가 헷갈리는 성질들이 있으면 항상 찾아서 표시해놓고 암기하시고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몸 좀 풀어봅시다. 천천히 86번 네, 괄호 1번 한번 풀어보세요. 86번에 괄호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가 아마 거의 수업별 홀수분만 풀었을 거야. 오늘 거의 딱 수분 위주로 쭉 채울 겁니다. 그래서 86번에 괄호 1번. 얘는 쉽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일단. 그래서 그림으로 또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 각도만 잘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각도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이렇게 예쁘게 짝이 이루고 있으면 사인 법칙이니까 사인 60도분의 9가 또 문제에서 원하는 건 A의 길이니까 스몰 A는 각도 A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인 45도분의 A다 라고 해서 정답은 A는 그러면 9 곱하기 사인 60도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2 곱하기 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게 3분의 루트 3이니까 3 루트 6입니다 라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기본적인 사인 법칙 하나 건드려 봤고, 근데 이 88번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코사인 법칙까지 쓰라는 거거든? 한번 해봐. 어차피 먼저 마주치게 된 거 한번 해봅시다. 88번. 여러분들 이제는 둘을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니까요.
문제에서 우리한테 물어본 건 왜 저번에 반지름을 물어봤어, 그렇죠? 그러면 이거 왜 저번에 반지름과 관련 있는 법칙은 무조건 뭐야? 사인 법칙, 그렇지? 사인 법칙을 써야 왜 저번에 반지름이 나오죠.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쓰려면 항상 각도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필요하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각도는 주었는데 여기 변의 길이가 없고 여긴 길이들은 있는데 각도는 없어. 그럼 우리는 각도를 찾는 게 나아, 변의 길이를 찾는 게 나아? 변의 길이 찾는 게 나아.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찾으면 사인 법칙을 쓴 정답은 사인 120도분의 x가 그게 2r이다 라고 해서 정답을 내겠죠. 여러분 이렇게 냈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케이, 이제 요 x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 x 어떻게 찾아? 그렇지, x 찾으려면 방법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코사인 법칙 써야죠. 그래서 코사인 120도는 2 곱하기 5 곱하기 3분의 5제곱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x값 찾고 대입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 뭐 나왔어요? 이 과정 거쳐서 계산하면 독특한 답이 나올 텐데 3분의 7 루트 3 이 값이 나왔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 거쳐서 하시면 AB가 뭐가 나와? 여러분들 중간 과정에 AB가 계산해보면 이게 7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시면 7이 나올 거고 그래서 그 7을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정답이 3분의 7 루트 3이 나올 겁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괜찮을 거라 믿고 9번 아 90번 90번 자 90번에서는 이쪽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사인 값이랑 변의 길이랑 각도랑 얘네들의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A 더하기 사인 B 더하기 사인 C를 뭐라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이란 2R분의 A, 그치? 2R분의 B, 2R분의 C니까 모두 2R로 통분하면 그냥 2R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내접하는 이라고 했으면 그때 말하는 반지름은 라지 R인 얘가 될 거고, 그치? 그리고 ABC 둘레의 길이가 9 삼각형 ABC 둘레의 길이잖아. 이게 각 변의 길이 합이니까 이게 둘레의 길이라서 9 그래서 정답은 그냥 4분의 9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무난하죠?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도 그래도 잘 쓰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94번으로 넘어가 볼까? 94번. 이게 대표적이죠? 같이 볼 거야. 너무 무난해서 같이 볼 겁니다. 94번. 여러분들한테 뭐 주고 해야 되나? A 대 B 대 C면 준 게 뭐야? 각도의 B, 사인 값의 B, 그냥 길이의 B 뭐 준 거야? 길이의 B지 이거 일단. 그러면 길이를 줬으니까 여러분들은 삼각형 그냥 대략 그려. 그리고 대충 제일 짧아 보이는 거에 3K 쓰시고 그 다음 짧아 보이는 거에 5K 쓰시고 그 다음 길어 보이는 거에 7K 이렇게 대충 쓰면 자, 근데 이때 A가 3이니까 여기가 각도가 A다. 그럼 B가 우리가 각도 B다. 여기가 또 C다. 이런 식으로 알파벳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괜찮지? 기호의 약속은 괜찮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한테 각도 C의 크기를 구하래. 여기 각도 크기 면이 각도 크기가 뭐니라고 물어봐. 자, 우리 이렇게 세 변의 길이의 길이를 알든 세 변과 관련되어 있으면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부터 떠올려야 돼. 사인 법칙은 쓰려면 각도가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돼. 근데 각도가 하나도 없어도 변의 길이 3개 주어져 있으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코사인 C는 하고 가야죠. 코사인 C는 2 곱하기 이웃하고 있는 변 두 개 곱해 3K 5K 분의 요거 제곱 2K 제곱 더하기 25K 제곱 마이너스 49K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30K 제곱분의 뭐가 되죠? 34니까 마이너스 15K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자, 여기서 이제 삼각함수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때요. 120도 그쵸? 그래서 C가 120도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C의 크기를 구하세요. 120도라고 하든 뭐 아니면 뭐 그냥 그 뭐야 3분의 2파이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96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학교 기출 어디 학교 기출에 쌓여있거든요. 출제한 적이 있더라고. 어느 학교에선가 까먹었어. 3분이었는지 어디였는지 까먹었네. 중중이었나. 여러분들 숙제 교재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으면 아마 이번 숙제 교재에 있을 거예요. 96번.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했다 보면 이게 무슨 도형인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어.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 무슨 도형이 되더라? 정육각형. 자, 정육각형은 뭐가 6개 있는 거야? 정삼각형이 6개 있다라고 봐야지, 그치? 정삼각형이 6개 있다. 그럼 우리 정삼각형이라는 거를 문제에서 많이 줄 건데 요번에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게 있었어. 첫 번째 무슨 뭐 아무거나 뭐가 떠올려? 정삼각형이라 일단 변의 길이 어때? 다 똑같지. 일단 기본적으로 변의 길이가 똑같아. 또 한 각도는 몇 도일까? 60도, 그치? 자, 근데 60도라면 뭐가 통해? 1대 루트 3대 2와 같은 특수각 비율이 통해. 비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흔한 삼각비가 통해. 얘는 고민을 해보자. 정삼각형 하면 보통 얘네들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정육각형이라고 정삼각형을 괜히 숨겨서 준 것 뿐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몇 도야? 그치, 이게 120도가 핵심인 거야. 여기가 120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숨겨놓은 거였어요. 그러면 어쨌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코사인 세타를 물어봐. 요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물어봐. 그럼 우리 무슨 법칙을 떠올려? 보통은 코사인 법칙 떠올리지, 그치? 그럼 코사인 법칙 쓰려면 뭐가 없어 지금? 코사인 세타값 알고 싶어. 근데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MD 아니야, MD? 지금 우리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데 MD라는 여기를 모르잖아, 여기. 이렇게 해서 뭔데? 이게 뭔데? 그쵸? 그래서 저거 알아내야, MD 값 알아내야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 그럼 MD 값은 반대로 어떻게 알아내? MD는 그치? 코사인 120도 하면 알아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면 돼. 코사인 세타를 알아내야 돼?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MD라는 길이가 필요해. 그럼 반대로 이제 MD는 어떻게 알아내? 라고 하면 MD는 우리가 코사인 120도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120도를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2 곱하기 3 곱하기 6분의 9 더하기 36 마이너스 MD의 제곱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MD 뭐가 나오겠나? MD 답 되게 지저분하게 나올 텐데 MD 뭐가 나와요? 계산해보면 루트 63 나오지 않아? 63? 루트 63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계산해보세요. 계산해보면 루트 63이 나옵니다. 좀 오늘 할 게 많아서 계산 과정을 좀 많이 생각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MD가 루트 63이야. 저 물음표가 루트 63으로 해결됐어. 물론 당연히 3루트 7이라 표현해도 되지. 근데 그게 맞지. 근데 어차피 또 코사인 tex면 우리 어차피 또 뭐 할 거니까 또 제곱할 거잖아. 그래서 그냥 루트 63으로 놔둘게요. 그럼 이제 MD 값 알아냈겠다. 코사인 세타 찾아내면 되겠네. 코사인 세타 또 공식 넣어.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63분의 9 더하기 63 빼기 36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3루트 7이라고 바뀌는 게 낫겠네. 그러면 18루트 7분의 72에서 36 빼면 또 36. 그럼 7분의 2루트 7이 정답인가 봐. 이렇게 7분의 1루트 7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애매한, 되게 좀 뭐랄까 추상적인 조건?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는 이런 도형에 대한 설명을 주면 그걸 가지고 보통은 각도나 변의 길이를 찾으러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예시에 나왔었던 적이 있으니 잘 봐주시고 98번 중요하다. 한번 풀어보세요. 98번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죠. 해볼까? 요거는 일단은 우리가 BD의 길이를 문제에서 원하니까 여기를 원해. 여기를. 근데 여기만 알아내려면 삼각형을 A, B, D만 갖고 써야 돼. 그렇죠? 그래야 돼. 그리고서 여기 각도 일단 몇이라 준 거야 우리한테 이건? 이 반쪽 아이는? 30도라고 준 거지, 그치? 각도도 있겠다. 여기 변의 길이 있고 여기를 찾으면 되니까 우리 AD 길이만 그럼 알아내면 이거 코사인 원칙 써서 BD 알아낼 수는 있겠는데 방법이 워낙 많아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뭐로 하는 게 좋을까? 일단 두 가지 다 보여줄게요. 첫 번째, 방금 내가 말한 방법 1. AD를 구해서 AD를 구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원칙 쓰는 방법. 이게 첫 번째. 이것도 한번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AD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AD는 이거 내가 아까 설명은 안 했는데 공부해서 한 번은 봤으니까 알 거야. 삼각형 넓이로 할 수 있어. 이런 세로 길이. 즉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고 그 각을 이등분하는 선의 길이는 넓이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이거야. 삼각형 ABC, 큰 삼각형 넓이는 작은 삼각형 넓이의 합입니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럼 큰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이웃하고 있는 두 변과 끼인각.
12 곱하기 4 곱하기 끼인 각은 60도일 테니까 사인 60이니까 2분의 루트 3이겠네. 이게 큰 삼각형의 넓이고, 그러면 작은 삼각형 왼쪽에 있는 거 ABD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AD 곱하기 사인 30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ADC도 2분의 1 곱하기 AD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0이니까 2분의 1. 식이 이렇게 되면서 AD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 풀면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있는 2분의 1, 2분의 1 왼쪽에도 다 2분의 1이 두 개씩 있으니까 싹 다 없애고 그럼 남은 것만 보면 48 루트 3은 12AD랑 4AD니까 16AD 그럼 따라서 AD가 3 루트 3이 나옵니다. AD가 3 루트 3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됐네. 이제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번 더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물음표가 나오겠죠. PD가. 그래서 코사인 30도는 2 곱하기 12 곱하기 3 루트 3분의 12제곱 더하기 144 144 더하기 27 빼기 BD제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쓰지 말고 BD제곱 바로 쓸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일단 이렇게 썼으니까 시간.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곱하기 72 루트 3은 171 마이너스 BD제곱. 그래서 여기서 36, 여기서 108. 그러면 BD제곱은 171에서 108 빼면 몇이니? 63? 그래서 BD가 3루트 7 나와. 따라서 BD가 3루트 7. 이렇게 찾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찾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 더 있어. 아니면 어떻게 찾을까? 아니면 이제 난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하게 본 게 물론 이것도 있지만 그냥 큰 삼각형에서 봐야 되나? 삼각형 ABC에서 뭘 구할 수 있냐면 BC를 구해버리는 거야. BC를 구하면 BD 구할 수 있지. 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때문에. 이게 중요해. 여러분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많이 나와. 여기 반대로 3K, 여기 K 이렇게 각의 이등분 성질에 의해서 저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BD 구하고 BC 구하고 그래서 정답은 BD는 BC의 몇 분의 몇? 4분의 3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BC만 구하면 되는데 BC는 어떻게 구한다고 해?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60도 하면 되겠죠? 코사인 60도 하면 BC가 나올 거고 아니면 이렇게 구하네. BC의 제곱은 하면 되겠죠? BC의 제곱은 144 더하기 16 마이너스 2배의 12.4 곱하기 코사인 60도 60도 이렇게 계산해서 BC 구하고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꼭 중요하게 가져가세요. 알겠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 푸는 방법 두 가지. 이것도 되게 중요해서 이따가 한 번 더 하겠지만 얘도 되게 중요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되게 중요해요. 되셨으면 100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얘도 워낙에 시험에 언제든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전개도를 펼치세요. 그래서 칠판에 그림, 내가 지금 칠판에 그려놓은 저 그림이 여러분들은 문제 풀기 위해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릴 때 주의할 것, 저 알파벳들과 P의 위치, B의 위치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한 바퀴를 도는 거잖아. A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거잖아. 원이니까, 그렇지? 근데 B는 A의 정 반대편에 있잖아. 그림상, 그렇지? 근데 얘를 펼치면 B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 가운데 있고 P도 반바퀴만 도는 거야. 이런 반바퀴, 그지? 반바퀴만 돌고 딱 여기 있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괜찮아요? 이거 반바퀴라는 거 알겠어? 반바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에서 준 것들을 길이들을 여기다 표현하는 거죠. 노선의 길이라고 준 건 우리가 펼친 옆면은 부채꼴이야. 그럼 부채꼴 역시 원의 일부지, 그치? 이 큰 원의 반지름이 6자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가 4라고 줬고요. 그리고서 문제에서 A에서 원뿔의 옆면을 따라 점 P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세요. 그게 뭐야? 여러분들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길이는 뭐야? 그러면? 선분 AP겠죠? 여기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여기인데 이거 길이 몇이니? 라고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그러면 이제 요걸 알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O, A, P 삼각형이 눈에 띌 거고 이거 길이 알아내려면 필요한 게 각도. 여기 각도. 여기 각도 얼마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저 물음표 각도는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지? 저 물음표 각도는 이 큰 부채꼴에 중심각과 관련이 있는 거죠. 요렇게랑 관련이 있는 거고 걔의 딱 절반이잖아. 노란색은, 그렇죠?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옆면 큰 부채꼴의 중심각을 알고 싶어. 근데 우리 요걸 알아. 그럼 얘는 공식이 얘랑 관련된 공식이 뭐지? 이거 세타라고 보자. 요 부채꼴의 중심각 세타라고 보자. 그럼 여러분들 공식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거 뭐가 떠올라? L은 R세타가 떠올라야 되는데 L은 R세타 중간고사 때 했던 거. 여기가 R이잖아. 얘가 큰 원의 R이라고 해보자. 큰 원. 요 부채꼴을 담고 있는 원을 R이라고 해볼게. 반지름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R세타가 L임이 떠오르고 저 L은 뭐야 그러면? 저 L은 이 그림에서 여기 얘가 의미하는 L은 뭐야? 호의 길이니까 AA 다시지. 요거는 호 AA 다시야. 이렇게 호 AA 다시. 그럼 호 AA 다시면 뭐야? 요 길이면 요 전체면 누구랑 똑같은 건데? 이 원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얘가 밑면에 둘레의 길이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밑면에 둘레의 길이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몇이니까? 3파이잖아. 그치? 됐네. 그럼 우리는 라지아 만들잖아. 지금 최종적으로 이 상태를 가지고 10을 만들면 R세타가 6세타고요. 그게 쭉 이 논리에 의해서 4파이구나 라고 하니까 중심각을 구해내. 세타가 3분의 2파이입니다 라고 되니 저 노란색 물음표는 내가 물음표로 저 반쪽 가리는 3분의 파이입니다가 되겠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AP 길이 구하면 되겠죠. AP 길이. 그죠? 그럼 이제 코사인을 쓰면 되겠네. 어디서? 삼각형 OAP에서 삼각형 OAP에서 코사인을 쓰면 되겠네. X제곱은 36 더하기 16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도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래서 계산해보면 52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면 2분의 1이니까 24. 그럼 몇이죠? 38? 28이 되잖아. 그래서 x가 2루트 7 x가 2루트 7입니다 하면 최단거리 정답 2루트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괜찮아요?
요것도 많이 나와요. 요 염류 부채꼴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102번. 102번. 옛날 모의고사 문제가 어느 순간 교과서에 들어가 있죠. 102번.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까요? 또 이제 여러분들 파고 들어야죠. 자,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준 삼각형 ABC가 있고 외접원이 있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결국엔 삼각형 ABC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이 무슨 법칙 써 또? 사인 법칙을 써. 그럼 사인 법칙을 쓰려면 원래는 각도랑 변의 길이가 필요해. 그치? 근데 정확하게는 각도에 대한 사인 값과 변의 길이가 필요한 거야. 그쵸?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번엔 뭘 줬어? 조건으로? 그치? 코사인 A를 줬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코사인 A를 보면 항상 물론 코사인 법칙을 쓰라고도 주지만 뭐도 떠올려야 돼? 동시에? 사인 값도 떠올려야 돼. 그치? 사인 A는 그런 거야. 그치? 5분의 4가 이렇게 떠올라야 돼. 이거 항상 세트예요. 그렇죠? 언제든 이렇게 서로 함께 다니는 관계다. 그러면 사인 법칙을 우리는 누구로 써야 된다라는 사인 A로 써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사인 법칙을 우리 사인 A로 써야 되니까 변의 길이가 필요한 것도 어디야? 그렇지, 여기 필요하네. 여기가 필요하네. 사인 법칙을 풀려면 우리가 사인 A는 5분의 4를 이용할 거다 보니 필요한 게 x가 필요하네. x. 그러면 x는 어떻게 구해? x는. 그치, x를 구하려고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럼 x 구하려고 삼각형 ABC 코사인 법칙 쓰면 x제곱은 25 더하기 64 마이너스 2배의 이거 60 코사인 A니까 곱하기 5분의 3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89 마이너스 36 하니까 60 54 3 맞아? 이 숫자가 그렇게 나왔어? 14. 응? 뭐 계산 잘못했어? 어디서 계산했어? 6. 뭐죠? 자, 그러면 뭐가 돼? 60을 25? 그치? 깜짝이야. 이렇게 됐어. 그럼 x가 5네. 5네. 그죠? 땡큐. 그러면 이제 PCO가 끝났어. 여러분들 사인 정답 내면 돼요. 그럼 이제 사인 A분의 5가 2R입니다 라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8분의 25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8분의 25가 정답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04번에 바로 2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식을 밀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사인이랑 코사인이 섞여 있네.
그래서 공식 다 밀어 넣어서 약분을 빠르게 해버리면 되겠다. 여기 있는 2랑 여기 있는 2 없애고 여기 있는 2R이랑 2R 없애고 여기 있는 C랑 여기 있는 C 없애고 그래서 없앨 거 없으면 이렇게 다 없어지죠. 싹 다 일단. 그 다음에 남은 거. 이 A는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여기로 올라가겠네. 그렇죠? 그럼 A 제곱이 되겠네. 그럼 여기 있는 A 제곱이랑 여기 있는 A 제곱 어떻게 되니까? 또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다 없애고 남은 건 결국에 지울 거 다 지우고 남는 게 C 제곱은 B 제곱이다 남으니까 B랑 C가 길이가 같은 이등변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B는 C 이등변 삼각형입니다라고 정답을 내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쉬었다가